변수 접근 방법의 사용례입니다. myName 스미스 홍길동 에코 myS 달러 myName 이렇게 접근하면 myName이란 변수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자, date equal date. 데이트가 없으면 데이트를 선언하는 거니까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VR에 10을 할당하고 있고요. 이거 자체가 다시 X에 할당이 되고 있어요. X가 10이겠죠? 따라서 VR도 그냥 10입니다. 자, 플래그는 10. 자, 플러스 다음에 이거는 아까 플러스가 앞에 있는 게 설정되어 있을 때만 이걸로 대치가 되는 거야. 자, 플래그가 이미 있죠. 그래서 플래그 이제 셋이라는 게 나올 거고요. 플래그 1이라는 건 지금 없으니까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아. 이게 대치가 안 되기 때문에 i는 10이고 자, i가 10일 때 물음표면 설정이 되어 있으면 i로 대치가 돼요. i is not set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echo 달러 var은 역시 10이에요. var i가 set 되어 있기 때문에 자, var equal 달러 여기는 지금 i 다음에 물음표가 있죠. 자, 이 물음표의 의미는 앞에 있는 값이 선언이 되어 있으면 이걸로 대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선언이 되어 있죠. i equal 10이라고. 따라서 val이 이제 10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출력해 보면 10이 나온다는 거고요. j는 지금 선언이 안 되어 있어요. 위에서 나온 적이 없죠. 따라서 j is not set이 이렇게 화면에 표시가 될 겁니다. 변수 사용의 범위는요. 사용자 변수는 해당 쉘에서만 접근할 수 있고요. 다른 쉘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export 명령을 사용합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export 쓰면 환경 변수로 바뀐다고요. 환경 변수는 여러 가지 쉘에서 다 접근할 수가 있어요. my name 홍길동 echo 달러 my shell 이렇게 됐어요. SH를 이용해서 서브 쉘을 하나 실행을 했어요. 당연히 my name 하면 안 나오겠죠. 에코 달러 마이 네임 홍길동 이렇게 빠져나온 다음에서 보면 당연히 보일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 네임을 익스포트 시켜줬네요. 다시 이번에는 sh로 들어가서 보면 역시 이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익스포트가 환경 변수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예가 되겠네요. 이것만 한번 볼까요? 마이 네임 문으로 하겠습니다. 나타나죠? 쉘로 바꾸면 아이고 프롬프트가 영 이상하네요. echo 달러 my name 안 나타나요. exit 자, 이번에는 echo 달러 my name 여전히 이 쉘에서는 존재하는 이름이죠. 얘를 export 합니다. 이번에는 C 쉘로 갈게요. echo 달러 my name 여전히 존재하죠. excite KSH로 가도 KSH는 현재 안 깔려 있네요. 그러니까 쉘로 가서 한번 다시 달러 my name 여전히 존재합니다. 자, 화면을 다시 지울게요. 다음은 입력 명령어 read 명령어입니다. 사용자가 표준 입력으로 입력하여 변수에 정보를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는 read의 사용례입니다.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vi read.share이고요. 자, 저장하고 빠져나갑니다. 자, 이렇게 실행 파일로 바꿔주고요. read sh를 실행해 줍니다. 이렇게 이름을 입력하고 나이를 입력해 주면 이렇게 화면에 결과가 나오죠. 그 다음에 exec 입력 리렉션 명령어입니다. 파일을 표준 입력으로 재지향해서 변수의 정보를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score.txt라는 파일에 이런 파일들이 있을 때 보통 이런 쉘 파일을 실행할 때 입력을 받고 싶으면 키보드로 직접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데이터가 많은 경우는요, 이렇게 파일에 입력을 받을 수 있게 그 뒤에 오는 $1이 파일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파일이 해당 쉘에 입력이 돼서 read라는 명령을 통해서 입력을 받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먼저 데이터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vi score.txt입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고요. 자, 이렇게 데이터를 먼저 준비합니다. 밑에 하나 공백은 빼고 그냥 만들게요. 그 다음에 exec 쉘입니다. bnebc exec 그 다음에 $1이고요. 입력 리디렉션 $1이고요. read title 그 다음에 read score 1 echo $score 1 이렇게 하고 저장하고 빠져나갑니다. cat-n으로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score.txt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exec 쉘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느낌 표시 ch모드로 실행 파일로 바꿨고요. exec 쉘 그 다음에 뒤에다가 데이터 파일을 이렇게 넘겨주시면 됩니다. 이 뒤에 오는 파라미터에 의해서 exec 입력이 되고요. read title, read score 1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은 here 자료형인데요. here 자료라는 것은 쉘 스크립트 내에서 포함된 데이터를 표준 입력으로 사용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보통 쉘 스크립트에서 입력 데이터는 리다이렉션을 사용하거나 또는 별도의 파일을 이용하게 됩니다. here라는 것은 here 자료는 이렇게 리디렉션, 입력 리디렉션 두 개로 시작하고요. 이 입력 리디렉션 두 개는 나중에 구분자로 사용이 되는데요. 정확하게 말하면 구분자가 아니라 종단자라고 불러야 됩니다. 왜냐면 here 자료 요 데이터가 있는 부분에 맨 끝에 들어가는 이 구분자는 이 위에 처음에서 입력했던 이 구분자와 같은 것을 입력하게 되는데요. 이 구분자로 사용했던 것을 입력을 하게 되면 더 이상 입력이 되지 않고 입력이 종료되고요. 이거는 해당되는 데이터의 입력으로 들어가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보통 종단자, 입력 종결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지우고요. vi here share입니다. 자, 저는 종단자를 EOF라고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EOF를 쓰면요. 자, 느낌표 CH. 자, 소스를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실행 결과는요. 뒤에다가 이렇게 킴 이렇게 해줍니다. 지금 요 다음에 왔던 것들이 전부 다 데이터가 되고요. 만약에 이렇게 그랩이라는 걸로 지금 그랩이라는 걸 이용해서 뒤에 오는 파라미터를 검색하도록 되어 있죠. 이걸 어디까지 검색할 건지에 대한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이 EOF를 만나면 더 이상 이 데이터가 지속되지 않고 끝났다는 걸 알려줄 필요가 있죠. 그런 정도로 쓰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종료 상태입니다. exit status고요. 쉘 명령어들은 실행이 끝난 후에 실행 상태를 반환합니다. 정상 종료일 경우는 0, 아니면 실패하면 0이 아닌 값을 반환하게 돼요. 이거를 우리가 $모르표를 통하게 되면 가장 최근에 실행된 명령어의 반환값의 성공 여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실행 결과를 한번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화면을 지우고요. vi ext share입니다. 자, 오케이. 이렇게 입력하고요. 저장하고 빠져나갑니다.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고요. 느낌표 CH로
실행 파일로 바꾸고요. 엑스트 세일을 실행하면 이렇게 나오죠. 지금 보시면 첫 번째 echo ok에서 ok가 떨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echo xt status까지 나오고요. 여기서 달러 물음표를 실행한 거는 위에 있는 명령어가 정상이었기 때문에 0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 줄 같은 경우는 echo o라는 명령어죠. 이런 명령어는 없어요. 이게 실행이 안 되겠죠. 따라서 이렇게 에러가 나오죠. command not found라고. 자, 그러면 이렇게 출력된 결과에 대해서 나오는 거 보면 이 값이 아니기 때문에 0이 아닌 값이 나와요. 지금 만약에 이 상태에서 echo 달러 물음표라면 뭐가 나올까요? 100이 나와야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이 쉘 스크립트가 끝났다는 것은 정상적으로 끝난 걸 의미하거든요. 따라서 이 명령을 실행 후에 이렇게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달러 제로가 100이라고 나오고요. 만약에 제가 지금 다시 한번 명령을 실행을 했어요. 그러면 0이라는 값이 나오죠. 이건 무슨 의미냐? 이 명령어가 그냥 잘 실행됐다는 뜻이에요. 지금 여기서 나오는 100은 에러가 나서 난 100이 아니고요. 제가 exit 하면서 리턴 값을 100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C 언어에서 return 0가 아닌 return 뭐 100 이렇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 값을 확인하고 싶을 때, 그러니까 return 값을 확인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는 연산식에 대한 얘기입니다. 연산식과 문자열 연산자예요. 본쉘에는 자체적인 산술 연산 자체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expr이라고 하는 expression이라는 명령어를 사용해 줘야 돼요. 근데 이 expr은 상당히 사용하기가 까다롭습니다. 예를 들어 연산자 사이에 공백이 들어가도 안 되고요. 정확하게 그 룰을 지켜야만 되기 때문에 우리가 C 언어에서 사용하는 것처럼 편하게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불편한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연산자의 룰을 잘 지키면 우리가 연산식을 해결해 볼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연산자는요, 곱셈, 나눗셈, 나머지 연산자가 있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그 다음에 비교 연산자로 이퀄, 크다, 크거나 같다, 작다, 작거나 같다, 그 다음에 같지 않다, not equal의 뜻이죠. 그 다음에 %는 논리적 논리곱, and를 뜻하고요. 오화는 논리적 논리합, 오화를 뜻합니다. 여기서 이거는 파이프라고 발음하시면 안 돼요. and와 오화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제가 파이프가 아니라 오화라고 발음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문자열 연산자가 있습니다. match라는 애는 문자열, 1차는 문자열의 길이가 반환이 되고요. 서브 str은 부문자열을 추출하는 거고요. 인덱스는 부문자열의 위치를 반환해 줍니다. 렌스는 문자열의 길이를 반환해 주고요. 예제를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지우고요. vi.expr.shell입니다. bin의 배시 expr.shell이고요. a는 1, a는 여기 쓰실 때는 주의하실 게 이게 백틱입니다. 백틱. 그 다음에 한 칸 떼고 쓰셔야 돼요. 반드시 이거 백틱 지켜주셔야 되고요. echo $a b는 역시 백틱 expr $a 플러스 10 나누기 2 백틱 echo $b C는 expr $a 역슬래시
greater than $B backtick echo $C 이렇게 됩니다. 저장하고 빠져나가고요. can-n expr.shell이고요. 느낌표 ch로 실행 파일로 바꿉니다. expr.shell을 보면 이런 실행의 결과가 나와요. 여기를 만약에 이렇게 공백을 없이 줬다. 그러면 정상적인 실행의 결과를 보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EXPR은 다 좋긴 한데 항상 저렇게 엄격하게 띄어쓰기를 한다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조금 사용이 불편합니다. 그 뒤에 나오는 거는 EXPR과 거의 유사한 형태인데 배쉬에서만 지원이 되는 자체 산술 연산을 지원하기 위한 기능입니다. let이라는 명령어 또는 소괄호를 더블로 사용하는 이런 기호를 쓰시게 되면 연산식을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본쉘에서 쓰는 EXPR 연산식에 비해서 훨씬 더 다양한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승, 그러니까 제곱근이죠. 제곱근도 표현할 수가 있고요.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 다음에 플러스 이퀄, 마이너스 이퀄, 나누기 이퀄, 곱하기 이퀄, 플러스 마이너스 등등이 가능하고요. 쉬프트 연산자들도 가능합니다. 이건 무슨 의미인지 아시나요? 쉬프트 한 다음에 값을 할당하는 거고요. 좌로 쉬프트 한 다음에 값을 할당하는 거고요. n% 이퀄 y 이퀄 뭐 부정 그 다음에 circumflex 이퀄 뭐 등등 이건 exclusive y의 뜻이에요. 이런 비트 연산자들을 지원을 합니다. 렛과 이 더블 소괄호의 차이점 렛은 여기서도 약간 까다롭게 띄어쓰기를 봅니다. 예를 들어서 렛 다음에는 반드시 오는 것들이 띄어쓰기 없이 쓰셔야 돼요. 반면에 저 더블 소괄호는 아주 자유롭게 쓰실 수 있어요. 형식도 거의 C 언어와 똑같이 사용하셔도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더블 소괄호를 좀 더 많이 쓰는 편이고요. 다음 예제를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vi let.shell이고요. 제가 아까 분명히 렛은 띄어쓰기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띄어쓰기를 한 이유는요. 이렇게 쌍따옴표를 묶으면 또 띄어쓰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복잡한 거예요. 반면에 이렇게 더블 소괄호는요. 플러스 1 뭐 이런 식으로 쓰셔도 상관이 없어요. 원래 다른 렛이나 다른 것들은 이렇게 앞에는 지금 저는 띄어쓰기를 안 하고 뒤에는 띄어쓰기를 했죠. 이런 것들 하면 에러 납니다. 하지만 얘는 전혀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그 다음에 앞에는 지금 공백을 줬고 뒤에는 공백을 주지 않았죠. 이것도 역시 문제가 되질 않아요. 한번 이따가 실행 결과를 보시면 아실 거예요. 자, 지금 보면 여기는 또다시 이렇게 띄어쓰기를 안 하고 있죠. 이해가 조금 어려우니까 저는 띄어쓰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여기도 띄어쓰기를 좀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can-n let.shell이고요. 느낌표 shh입니다. let.shell을 실행해 보면 이런 결과가 나오죠. 자, 보시면 각각 띄어쓰기에 해당되는 부분들. 지금 이 부분은 뭔지 아시죠? 지금 A는 5다 그러면 지금 여기 처음에 6이 나온 이유가 원래 있던 A와 플러스 이퀄이 돼서 6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에 다시 한번 플러스 이퀄이 돼서 B는 7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A와 B를 AND 연산하고 있죠. 자, 그러면 또 그 중에 작은 값 A 값이 C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6이 되는 거고요. 자, A가 6보다 크냐 물어봤습니다. 크지 않죠. 앞에가 거짓이 됐습니다. 뒤에는 볼 필요도 없죠. AND라는 거는 무조건 전부 다 둘 다 1이어야만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가 0이기 때문에 뒤에는 실행조차 되지 않고 그냥 뒤는 무조건 0입니다. 이거는 연산자 우선순위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은 조건식입니다. 조건식 테스트 명령 또는 대괄호 구문입니다. 소괄호는 연산의 순서를 제어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고요. 느낌표는 부정을 나타냅니다. not이고요. -a는 논리고 -5는 논리합. 그러니까 and와 or를 뜻하는 거고요. 우리 두 개의 숫자에 대해서 -eq가 들어가는 것들. 이거는 equal의 뜻입니다. -n2는 not equal. 그 다음에 GT는 greater than. 그러니까 n1이 크면 참이 되는 거고요. GE는 greater than equal입니다. 그래서 크거나 같으면 참이고요. LT는 less than의 뜻이에요. 그래서 L1이 N1이 작으면 참이 되고요. L2는 less than equal이니까 N1이 작거나 같으면 참이 됩니다. -z 스트링 같은 경우는 스트링의 길이가 0이면 참이고요. -n 스트링 같은 경우는 스트링 길이가 0이 아니면 참입니다. 스트링 1과 스트링 2가 같으면 참이 되는 것은 equal이고요. 같지 않으면 느낌표 equal로 하죠. 자, 그 다음에 여기 파일 관련된 연산자들은 한번 보세요. 지금 여기 지금 표가 좀 헷갈리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 앞부분이 여기 뒤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 연산자가 이거라는 얘기고요. 숫자 연산자가 이거란 뜻이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문자열 연산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는 파일 핸들이에요. -r 같은 경우는 파일이 존재하고 읽을 수 있으면 참이고요. W 같은 경우는 존재하고 기록이 가능하면 writeable이죠. 기록이 가능하면 참. X 같은 경우는 파일이 존재하고 실행이 가능하면 참이고요. F 파일 이거 상당히 많이 씁니다. 파일이 존재하고 정규 파일이면 참이 되는 거. 그래서 파일이 있는지 없는지만 구별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F입니다. -D 같은 경우는 파일이 존재하고 디렉토리이면 참이고요. -S 파일은 파일이 존재하고 비어있지 않으면 참이 됩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test.shell이라는 파일이 있어서 이름을 좀 바꿔야 되겠습니다. b의 배시고요. 테스트 E-EQ3 자꾸 지금
잘못 쓰고 있네요. 자, cat-n 테스트 11점 쉘입니다. 느낌표 ch로 실행 파일로 바꾸고요. 테스트 11점 쉘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뒤가 하나가 틀렸다고 나오는데 보세요. 이게 틀린 게 아니고 이렇게 공백을 하나 안 줬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이런 게 쉘 스크립트는 조금 까다롭습니다. 자, 1010 이렇게 나옵니다. 자, 첫 번째 일은 지금 2하고 3을 비교했는데 같지 않기 때문에 1이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 2가 3보다 작기 때문에 참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A가 홍이 됩니다. A는 홍. 우리 쉘 스크래프에서는 그게 없죠. 데이터의 탑이었기 때문에 A에다가 숫자를 넣으면 숫자형 변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문자를 넣으면 문자열 변수가 되는 거죠. 자, A와 홍이 다르면 참이 되는데 다르지 않기 때문에 거짓이 되는 거겠죠. -f 같은 경우는 이 파일이 존재하는지를 검사한다고 그랬죠. 그 중에서도 일반 정규 파일인지를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참이 돼서 0이 나오는 겁니다. 만약에 디렉토리를 검사했다. 디렉토리 D로 검사했으면 아마 이게 파일이기 때문에 1이 나오겠죠. 그런 식으로 사용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화면을 지우고요. 자, 다음은 제어 구조입니다. 조건문에 해당하는 거죠. if, else, 우리 C언어 다 알기 때문에 이건 다 아실 거라 믿고요. 조건문은 조건이 만족할 때만 문장을 실행시키죠. if문 같은 경우는 조건이 만족하면 then 이하의 문장을 실행합니다. C언어와 가장 큰 차이점이 then이 들어간다는 게 차이점이에요. 반드시 then을 그리고 다음 줄에 써줘야 됩니다. 이따 제가 치면서 설명을 할 거예요. 다시 이거는. 그 다음 맨 끝에 파이가 나오면 종료입니다. 파이는 if를 뒤집어서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조건식은 내부적으로 테스트 명령을 실행해서 참 거짓들을 판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독특한 게 else if라고 우리가 보통 C언어에서는 쓰는데 여기서는 elif라고 쓰는 거고요. 마찬가지 만약에 여러 개 중복되는 구조가 있으면 if then 그 다음에 elif then 그 다음에 마지막은 else로 끝나시면 돼요. 세미콜론이나 %, 또는 계획 문자 중 하나로 끝나는 연속된 문자를 넣을 수가 있고요. 연산자는 세미콜론은 연속 실행, %는 백그라운드, end는 end 제어 연산자, 오아와는 오아 제어 연산자로 사용될 수가 있어요. 케이스 문장은 if문의 확장으로 다중 선택할 때 사용을 하죠. 여기서도 좀 독특한 패턴이 나오는데요. 케이스 다음에 단어 in까지는 뭐 일반적이고요. 패턴 다음에 세미콜론이 들어가는 게 있어요. 이 세미콜론은 브레이크 문장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케이스를 뒤집어서 마지막에 끝날 때는 ESAC로 끝나는 게 특징이고요. if문의 사용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diff 쉘입니다.
if 한줄 떼고 하겠습니다. if하고 주의하실 점이 반드시 한 칸을 떼야 돼요. 대괄호를 열었으니까 또 한 칸을 떼고요. $1 다시 한 칸 떼고 마이너스 n $2 이렇게 넣어주셔야만 됩니다. 그 다음에 then을 이렇게 써도 되는데요. 만약에 then을 나는 습관적으로 꼭 옆에 쓰고 싶다, 이 옆에다가 쓰고 싶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바로 하시면 안 되고요. 요 사이에 세미콜론을 넣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에러가 안 납니다. 만약 이 세미콜론이 빠지면 에러가 나고요. 자, 제가 첫 번째는 정석으로 그냥 이렇게 치고요. 두 번째는 바뀐 방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제가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세미콜론 그 다음에 then. 디퍼런트를 제가 아까 너무 축약해서 썼네요. 그 다음에 끝낼 때 다시 파이가 들어가고요. can-n d4 쉘이고요. 느낌표 sh. 자, 이거는 파라미터가 있어야만 되는 거죠. 뒤에다가 1, 2라고 넣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문자열의 타입이, 그러니까 변수의 타입이었기 때문에 $1 첫 번째 매개 변수가 두 번째 매개 변수 비교할 때 만약에 n2로 비교했다. 이거는 숫자라고 그랬죠. 따라서 number is라고 나오고요. 이건 제가 친 거긴 하지만 숫자로 인식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중간을 이렇게 스트링 비교 형태로 넣었다. 같지 않다. 그러면 이거는 스트링이 되는 겁니다. 이때는 $1과 $2가. 자, 그 다음에 예제를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정수를 구별하는 스크립트입니다. 플레이 하고요. sign shell입니다. 역시 띄어쓰기. 마이너스 사인.점 쉘이고요. 자, 이거는 숫자 비교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gt, eq 이런 걸 잡겠죠. 0보다 크면 포지티브 양수라고 뜨는 거고요. elf 마이너스 eq가 0과 같으면 제로고요. 그렇지 않으면 네거티브가 되겠죠. 느낌표 ch 하시고 역시 뒤에다가 파라미터를 주고 가셔야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숫자의 크기를 판단해 보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케이스 문장에 대한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뒤에 세미콜론 2개 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독특한데요. 이렇게 아스테리스크가 오게 되면 나머지에 대해서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디폴트, C 언어에서 디폴트에 해당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마지막은 케이스를 뒤집어서 ESAC로 끝내주시면 됩니다. can-n case.shell이고요. 느낌표 ch 그 다음에 case.shell을 실행해 보면 이렇게 물어보죠. yes나 no로 답하라고. yes로 답하면 이렇게 되고 no로 답을 하면 이렇게 되고요. 만약에 a로 답을 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물론 first try again 했으면 다시 프롬프트를 띄워서 이거를 입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죠. 그거는 이제 나중에 나오는 뭐 컨테이너 같은 문장을 넣게 되면 다시 입력을 받는 문장으로 돌아가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케이스의 패턴을 익히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제어 구조에 대한 얘기입니다. 반복문, 우리가 흔히 말하는 for, while, until 문 같은 것들이죠. 조건문이 만족하거나 만족하지 않을 때까지 반복해서 실행하는 구문이고요. 대표적인 게 for문이 있습니다. 단어 리스트 안에 각 멤버에 대해서 명령어들을 한 번씩 실행해 준 거고요. 이렇게 파이썬 스타일처럼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C 스타일로도 쓰는 게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C 스타일을 쓰시려면 이렇게 중복 소괄호를 열고 그 안에다가 C 스타일로 쓰시면 되고요. while문 같은 경우는 조건이 참일 때 주어진 명령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while do done이고요. until문은 until do done인 거고 until문은 while문과 비슷하나 조건식이 만족할 때까지 반복해서 실행하는 형태입니다. until do done 형식이고요. 예제를 보시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지우고요. vi weak shell입니다.
그 다음에 던으로 끝내주시고요. 저장하고 빠져나갑니다. 느낌표 CH로 실행 파일로 만들어주고요. 위크를 실행을 해봅니다. 이렇게 하면 실행이 됐고요. C 형식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화면을 지우고요. 썸은 0, 포, 가로 열고, A는 1, 느낌표 CH고요. 실행은 포썸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여기 중간에 쓰는 스타일이 C 스타일이라서 아무래도 여러분이 쓰시기에는 좀 더 편하실 거예요. 중간에 공백이라든지 이런 것도 자유롭게, 만약 이걸 대괄호 블록을 사용하는 방식을 썼다 그러면 여기에서 분명히 에러가 났을 겁니다. 이렇게 C 스타일을 쓰는 방식을 쓰면 에러 없이 쉽게 쓰실 수가 있어요.